1970년대 말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중학교였어요. 그곳엔 아직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살아 숨 쉬던 시절이었죠. 교문 앞에 걸린 품행단정이라는 현수막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영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영희는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니는 아이였어요. 교실에서든 복도에서든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작아지고 또 작아지려 했죠. 오늘도 빨리 집에 가야지. 학교종이 울리자마자 영희는 서둘러 책가방을 챙겼어요. 친구들이 수다를 떨며 천천히 나가는 동안 혼자서만 바삐 교실을 빠져나왔죠.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가을 끝자락의 쌀쌀한 바람이 교복 치마를 휘날리며 영희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어? 영희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바로 앞 길 건너편에서 한 남학생이 바람에 흩날리는 교과서들을 애써 붙잡고 있었거든요. 옆 학교 교복을 입은 그 소녀는 영희보다 1살 정도 많아 보였어요. 아, 진짜 이 바람이 왜 이렇게? 소녀는 한 손으론 모자를 눌러쓰고 다른 한 손으론 팔에 끼워든 책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흰 셔츠가 바람에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도, 이마를 스치는 앞머리도, 무엇보다 그 맑고 깨끗한 눈빛까지. 영희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듯한 기분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오히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휴, 겨우 잡았네. 소년이 책들을 다시 정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와 눈이 마주쳤죠. 아. 영희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저릿하면서도 달콤한 느낌. 소년도 잠시 영희를 바라봤지만 곧 걸음을 재촉했어요.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며 서 있었죠. 키가 제법 큰 그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책가방이 등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을, 모든 게 선명하게 눈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영희야, 뭐해? 집에 안 가?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아, 응, 지금 가려고. 왜 여기서 멍하니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는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아직도 그 소년의 모습이 선명했죠. 특히 바람에 살짝 흘러내린 그의 앞머리가, 그리고 잠깐 마주쳤던 그 맑은 눈동자가.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자꾸만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영희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사랑이란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엔 너무도 순진하고 어린 나이였거든요. 하지만 그 설렘만큼은 확실했어요. 내일 또 그 길에서 그 소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영희는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 시절엔 좋아한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때였어요. 특히 여학생에겐 더욱 그랬죠.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영희의 가슴 속에선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 길로 가볼까? 이렇게 영희의 첫사랑이 시작됐어요. 말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이름도 모르는 소년에게 말이죠. 1970년대의 시골 마을, 그 순박한 시절의 첫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고 다시 묶어보고 교복도 구김살 하나 없이 다림질을 해서 입었죠.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영희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어디 가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일찍 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정작 학교 시간이 되자 영희는 일부러 꾸물거렸어요. 친구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책상을 정리한다며 시간을 끌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제 그 소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드디어 교실을 나선 영희는 발걸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빨리빨리 걷기보단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 걸었거든요. 어제 그 소년을 본 바로 그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어제와 같은 시간에.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책들을 꼭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 깨끗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소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희는 그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들었죠.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어요. 나이에 비해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희는 어제처럼 갑자기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넙직했어요. 교복을 입었지만 왠지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저 사람은 몇 학년일까? 이름은 뭘까? 그때였어요. 소년이 문득 고개를 돌리더니 영희 쪽을 바라본 거예요. 영희는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제 그 여학생. 소년도 영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제 바람 부는 날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녀를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게 우연일까 싶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헉, 나를 봤어. 어떡하지?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곳을 바라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년이 살짝 미소를 지었거든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보였어요. 안녕. 소년이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손을 흔든 건 아니고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모양으로만 말한 거였지만 영희에겐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려다가 너무 깊이 숙여서 가방에서 교과서 한 권이 떨어지고 말았죠. 아.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희는 황급히 주워 담으며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그런 영희의 모습을 보던 소년이 길을 건너오는 게 아니겠어요. 괜찮으세요? 소년이 다가와서 영희가 미처 줍지 못한 교과서를 주워 건네줬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감사하다고 말하려다가 또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어제 바람 때문에 책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영희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저 혹시 매일 이 길로 다니세요? 네. 저도 매일 이 길로 다니거든요. 앞으로 종종 보겠네요. 소년이 말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는 그 미소가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소년이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정말 대화까지 나눴거든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말이에요. 영희야, 너 왜 이렇게 늦어? 뭐 했어? 그때 친구가 뛰어왔어요. 영희를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다시 나온 거였어요. 응, 그냥 책을 떨어뜨려서. 책을 떨어뜨렸다고?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 열이라도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는 친구의 질문에 당황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아직도 소년과의 대화가 맴돌고 있었어요. 매일 이 길로 다니거든요. 앞으로 종종 보겠네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에도 영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행복한 설렘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내일은 뭐라고 말하지? 인사는 어떻게 하지? 영희는 이불 속에서 혼자 상상의 대화를 나눠봤어요.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인사할지 그런 달콤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영희와 민수의 인연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희와 민수는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됐어요. 영희는 더 이상 일부러 늦지 않아도 됐죠. 민수도 그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둘 다 말로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통하고 있었나 봐요. 오늘도 저기 계시네. 영희는 멀리서 민수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조심히 가세요 같은 짧은 말들이었지만 영희에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교 재밌었나요? 네, 그럭저럭. 민수 씨는요? 어느새 둘은 서로의 이름도 알게 됐어요. 영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름을 물어봤고 민수도 자연스럽게 대답해줬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희는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영희 씨는 항상 혼자 다니시네요. 친구들은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가요. 전 좀 느려서. 사실 영희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와의 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어요. 영희의 그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거예요. 야, 영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맨날 늦게 나가더라? 그러게, 어제는 남자애랑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정말 영희가? 그 조용하던 영희가. 소문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듯 영희에 대한 이야기가 교실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사실대로 말해봐. 너 요즘 남자친구 있지?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들 봤다고 하던데? 옆 학교 남학생이랑 매일 만난다면서? 그건.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민수와 매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봐봐.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진짜구나. 아니라니까.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곧 다른 반에까지 퍼졌죠. 조용하던 영희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매일 만나서 데이트한다던데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소문이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학생들, 요즘 학교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 어느 날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교단에 섰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생 신분으로 연애 타령이 무슨 말이야. 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온 교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여학생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여학생이 남학생과 어울려 다닌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단정해야 한다는 걸 잊었나? 선생님. 영희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학부모를 모시고 와야 할 거야. 알겠나? 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영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학교 시간, 영희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나갔어요. 혹시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정작 민수를 보니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영희 씨,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영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영희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민수는 영희의 침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에 수줍어하면서도 밝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였죠. 민수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걸 직감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민수의 예리한 질문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답이 됐어요. 역시 미안해요. 영희 씨, 제가 너무 자주 말을 걸어서.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선생님께서도 좀. 아, 그렇군요.
민수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 시대엔 남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그럼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두 사람 모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고 민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그런 날이 올까요? 물론이에요. 분명히 올 거예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날 밤 영희는 베개를 적셨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영희는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달 아래 어디선가 민수도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영희의 눈물은 더욱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영희와 민수는 서로 약속한 것처럼 만나지 않았어요. 영희는 일부러 친구들과 함께 나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갔죠. 민수도 평소보다 늦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영희는 혼자 걸으며 자꾸만 민수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와 이야기 나누던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리운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어요. 영희야, 요즘 많이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친구들은 영희가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진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영희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말하면 또 다른 소문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비가 온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어두워져 있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걸 후회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어요. 그때 천둥 소리까지 울리더니 진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급히 가까운 상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세게 오는데.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죠. 영희는 걱정스럽게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런 비에 젖어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영희 씨 맞죠? 영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어요. 아마 영희를 보고 급히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민수 씨. 영희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그를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다니. 우산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쓰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희는 망설였어요. 또 누가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 비에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다행이에요. 이 비에 혼자 계시면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됐거든요. 민수가 우산을 영희 쪽으로 기울여줬어요. 자신은 어깨가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영희는 그런 민수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민수 씨가 젖으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원래 비 맞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둘은 같은 우산 아래 걷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영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며칠 만에 느끼는 민수의 온기였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와 같이요. 민수 씨는요? 저도 그냥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영희 씨가 많이 그리웠어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도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영희 씨도 그러셨어요? 네, 조금.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그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다행이에요.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둘에겐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이 비가 고마웠어요. 이 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까이 걸을 수 있었을까요? 민수 씨,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직은 조심해야겠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끔씩만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말이에요. 우연히, 네, 좋아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완전히 피하지는 않되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마치 이 비 오는 날처럼 우연히 말이에요. 영희 씨 집이 여기서 가까우신가요? 네, 저기 모퉁이만 돌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산을 드릴게요. 제가 들고 가면 누가 볼까 봐요. 민수가 우산을 영희에게 건네줬어요. 영희는 당황했어요. 그럼 민수 씨는 어떡해요? 비에 젖으시는데. 괜찮아요. 제 집도 가까워요. 조금만 뛰면 돼요. 하지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돌려주세요. 그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영희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천만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먼저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산을 꼭 쥐었어요. 민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우산 손잡이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우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내일 우산을 돌려줄 핑계로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내일은 뭐라고 말하지? 우산 빌려줘서 고마웠어요라고 하면 될까? 영희는 혼자서 내일의 대화를 상상해봤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인사하는 연습까지 했죠. 비 오는 날에 우산 한 자락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산을 빌미로 다시 만나게 된 영희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우연히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민수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날 밤,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민수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됐죠. 그러다가 문득 서랍에서 예쁜 편지지를 꺼냈어요. 이 마음을 편지로 써볼까? 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민수 오빠에게 아니지. 이건 너무 친근해. 민수 씨에게 이것도 이상하고 민수 군에게. 영희는 편지지를 몇 장이나 버렸어요. 호칭부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영희는 용기를 내서 펜을 들었어요. 민수 군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예요. 항상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평소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민수 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계속 써내려갔어요. 민수 군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궁금해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런 고백을 해도 될까요? 민수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죠? 요즘 학교에서 소문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민수 군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영희는 마지막 줄을 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편지를 정말 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민수 군을 생각하는 영희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뭔가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편지를 민수에게 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이걸 정말 줘도 될까?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고칠 곳은 없을까? 너무 드러내놓고 말한 건 아닐까? 계속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영희는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학교에 갔어요. 하루 종일 그 편지가 신경 쓰였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영희야, 오늘 멍하니 있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됐어요. 영희는 가방 속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교실을 나섰어요. 오늘 민수를 만나면 이 편지를 줄까요? 그런데 막상 민수를 보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민수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더욱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민수 씨, 저 사실. 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영희는 편지를 주지 못했어요. 막상 민수를 앞에 두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영희는 매일 편지를 가지고 다녔지만 전하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만약에 민수 씨가 싫어한다면 어떡하지?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우체통 앞에 서 있었어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주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후에 민수 씨가 받아보겠지. 영희는 편지 봉투에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었어요. 민수가 다니는 학교 주소를 알아내느라 고생했지만 어떻게든 알아냈죠. 우체통 앞에서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에 든 편지가 떨리고 있었어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한 걸음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였죠. 드디어 영희는 결심을 했어요. 우체통 투입구에 편지를 넣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안 돼, 역시 안 돼. 마지막 순간에 영희는 편지를 도로 빼버렸어요. 무서웠거든요. 민수의 반응이,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질까봐 말이에요. 난 용기가 없어. 정말 용기가 없어. 영희는 편지를 꼭 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소심함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마음을 전할 용기가 없을까? 그날 밤 영희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전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에게 영희는 속삭였어요. 전하지 못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편지를 전하지 못한 채 며칠이 더 지났어요. 영희는 여전히 민수와 조심스럽게 만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학교 시간에 민수를 기다리던 영희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민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안 오시지? 영희는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는 불안해졌어요. 3일째 왜 안 보이시지? 혹시 저 때문에? 영희는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민수가 자신을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희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영희야, 요즘 또 우울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근데 내가 자주 다니던 그 길로 요즘 안 다니더라. 왜? 그냥 다른 길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영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를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 맞다. 옆 학교에서 들은 얘긴데 3학년 남학생 중에 서울로 유학 간 애가 있다더라. 유학? 응, 서울 대학 부설고등학교로 간다던데? 집안이 꽤 잘 사나 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게 민수일까요? 언제 갔대? 글쎄, 일주일 전쯤 아니면 10일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 일주일 전 그 시점이 민수가 사라진 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영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름은 뭐라고 했어? 이름, 뭐였더라? 아, 맞다. 민수였나? 김민수인가 박민수인가?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 그 이름만으로도 확신이 섰거든요. 민수가 서울로 떠났다는 게. 그럼 이제. 영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나 먼저 갈게. 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영희는 거짓말을 하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영희는 방문을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민수 씨, 왜 아무 말도 없이? 민수가 떠났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하고 웃었는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편지라도 줄 걸 그랬어.
영희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줬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마음이라도 전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민수는 이미 서울로 떠났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너무 소심했어. 겁쟁이였어. 영희는 자신을 탓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만약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만약 마음을 전했다면. 그날 밤 영희는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하지 못한 그 편지를 말이에요. 이제 이 편지는 무슨 소용이야?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 마음들이, 이 설렘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민수 씨, 서울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 저는 이미 잊으셨을까?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별들 중 하나 아래에서 민수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영희 생각은 까마득히 잊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민수 씨, 건강하세요. 영희는 바람에게 인사를 전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전하지 못한 모든 말들을 바람에 담아 보냈어요. 이렇게 영희의 첫사랑은 고백도, 이별 인사도 없이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희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1970년대 그 어린 소녀 영희는 이제 70대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 시절 16살 소녀였던 자신이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영희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생겼어요. 여보,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늙었구나. 하하하. 남편은 웃으며 영희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죠. 영희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영희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깊숙한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죠. 이게 뭐였지? 서랍 맨 뒤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영희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상자를 열자 노란빛으로 바랜 편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학교 때 입던 교복 자락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그 편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50년 전 자신이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 민수에게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민수 군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예요. 자신의 어린 글씨체로 쓰인 편지를 읽으니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설렘, 두려움, 그리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민수 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설렸어요. 편지를 읽으며 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그 간절했던 설렘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민수 씨,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영희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혹시 영희를 기억하고 있을까? 낡은 교복을 손에 들고 보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이 교복을 입고 민수를 만나러 갔었죠. 가슴 설레며 얼굴 빨개지며. 참 순진했었지. 영희는 교복을 가슴에 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자신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진실한 감정이. 하지만 그때가 좋았어. 정말 좋았어. 영희는 깨달았어요. 그 시절의 사랑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는 걸,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그때를 꿈꿨어요. 16살에 자신이 교복을 입고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꿈, 바람에 흩날리는 민수의 앞머리와 맑은 미소를 보는 꿈. 꿈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꿈에서 깬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소중해진 것 같았어요. 민수 씨도 가끔은 저를 생각하실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민수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때를 추억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영희는 그 편지와 교복을 다시 상자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뒀죠.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편지인가요?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대학생인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죠. 아, 그건 할머니가 어릴 때 쓴 편지야. 우와, 할머니도 편지 쓰셨어요? 누구한테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될까요? 하지만 손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의 첫사랑한테. 첫사랑, 할아버지 말고요? 응, 할아버지 전에 아주 오래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영희는 천천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0년대의 시골 마을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에 바람 부는 날 처음 만났던 소년의 이야기를. 와, 진짜 로맨틱하네요. 그런데 왜 편지를 안 줬어요? 그때는 무서웠어. 거절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아, 그런 시대였구나.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손녀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가 마치 소설 같았거든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지.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찾아보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는데. 손녀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렇게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요? 만약에 다시 만나서 서로 많이 늙고 변한 모습을 보면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이 깨질까봐.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지. 하지만 그리운 건 사실이야.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때의 설렘이.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동시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너희들도 그런 첫사랑이 있을까? 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사랑도 있구나 싶어요. 그날 저녁, 손녀가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사람을 잊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왜 50년이 지나도록 민수를 기억하고 있을까? 왜 그 첫사랑이 이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을까? 아, 그래구나. 영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채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걸. 만약 그때 고백했다면, 만약 사귀었다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미완성으로 남겨둔 첫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운 채로 기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빛이 있었던 것 같아. 영희는 깨달았어요.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절에도 버틸 수 있었다는 걸. 가슴속에 간직한 그 순수한 감정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줬다는 걸. 민수 씨, 고마워요. 그때에 설렐 수 있게 해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영희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후회가 아니라 고마움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사랑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영희는 라디오를 켜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치 라디오 너머의 청취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설렘이, 그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영희는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다시 16살이 되어 교복을 입고 민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라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라고. 아침이 되자 영희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녕, 민수 씨,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영희의 첫사랑은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고백도 성취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었죠. 때로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더 완벽할 수 있다는 걸 영희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1970년의 봄날 바람에 흩날리던 교과서와 함께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답니다.